그다음에 다음 토론으로는 김성 교장 선생님, 지금은 어떤 또 단체의 중요한 단체 대표님으로 그것도 맡고 계시죠? 예. 10분 미만으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또 특수학급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중학교 교사, 교장을 45년간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또 행동이 바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욱이나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인 홍익인간이란 것하고 결부가 되는데, 사실 저도 42년, 45년간을 학교에 있으면서 그때도 홍익인간이었어요. 교육 이념이. 근데 저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잘 열심히 가르치면 그 애들이 커서 바른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아주 용맹한 그런 생각 때문에 지덕체 중심의 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이 다 거의 지덕체 중심이고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이 지덕체를 위한 것처럼 다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덕체를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은 많이 알고 입은 살아요. 그런데 입이 산 만큼 행동도 살까요?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입만 살아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그런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따돌리거나 폭력을 쓰는 이러한 현상이 들어와서 현실은 사실은 이제 경쟁 중심, 또 순위 중심, 그리고 결국은 서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라든지 게임 중독, 마약 중독에 노출됐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성공하고 성취했다, 그래서 효도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이건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유학에서 주로 뭐를 했어요? 지식교육, 이론교육,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행상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공부 못한 어린이가 선행상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저 45년 동안에 저도 상을 줘보고 상을 또 초등학교 때부터 상을 받아왔지만, 공부 못한 어린이들을 앞에 세워주고 또 공부 못한 어린이를 네가 친구를 잘 도와줘서 착한 일 했어, 이렇게 칭찬해줘 본 예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보다도 내가 내 친구나 주위를 이기고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1번이 뭐예요? 여러 가지 건강, 재산 이게 다 있어요, 가족.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친구.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의 반려인데도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오지선다, 사지선다해서 잘 맞추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설명을 할 때 저게 시험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막 생각하는 이상한 얍삽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머릿속에 사람, 인간, 그리고 사랑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구를,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돈인 것 같고 또 지위인 것 같고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게 바로 사랑과 바른 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품성 그리고 언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라든지 그것을 내가 실행했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 괴물처럼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죠. 그게 왜 그러냐고요? 인성교육의 부재. 저는 여기서 제가 정말 제가 잘못 교육을 시켰다 하는 그 반성문과 사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남보다 성실하고 남보다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많은 교육을 지식교육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교육자였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그 최종 목표는 사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가 뇌를 알고 보니까 뇌교육을 은연중에 모르는 중에 그냥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청소년, 아동 청소년 시기인데 그게 이제 사춘기와 겹치면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그래서 질풍노도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강한 그런 때죠. 그래서 가정이나 가정의 부모님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바로 나의 성공이다. 그 예를 우리가 5만 원권에서 볼 수 있죠. 5만 원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분이 똑똑하고 잘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율공님의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거기 과연 올라오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학원, 성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요? 오늘 애들하고 잘 놀았니?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뭐 잘 놀았니가 아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뭐 공부 열심히 했어? 너 이제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학원 가. 그게 어머니들의 완전한 우리 전국 어머니들은 거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어머니 앞에서 그 당시에 바로 화를 내거나 막 분노를 못하지만 머릿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 그러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졸이 나와서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탈출구가 뭘까요? 학교폭력.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 그러면서 내가 우월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게임에 중독이 된다거나 요즘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걸 아시죠? 네, 마약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왜냐? 나를 알아주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도파민이 금방 나오는 공부라는 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도파민이 나오려면요. 적어도 1년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서울대학 들어야 도파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는 내가 바로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어때요? 만족이 되거든요. 금방금방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중독은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독은 늪에서 헤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방법이 많습니다. 학자님들의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인성교육과 뇌교육이라고 저는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브레인 트레이너를 자격을 우연한 기회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그냥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정말 뇌가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서 활용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리려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글사대 뇌교육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뇌의 주인으로서 뇌를 활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옴을 느꼈을 때 아 이건 나만 알면은 국가적 손실이야.
나만 알면 이기주의적 발상이야. 그래서 이웃과 세계로.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었는데 저는 45년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알고 보니까 실천은 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죠. 더더욱이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요, 우리 옛말부터 이것은 어느 나라나 이 격언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좋은 품성과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사실은 3살이 아니라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태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태교하시지 않아요? 그게 다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사실 인성교육의 가장 시작점과 가장 중요한 발상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역할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애에게 10억씩 재산을 넘겨주고 아파트한테 탁 주는 거, 이걸까요? 그게 아니죠. 뭐 좋은 정보를 다 막 해가지고 어느 학원에 누가 일타 강사 이걸 알려주고 거기에다 막 집어넣는 거, 국제학교 집어넣는 거,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역할은 애들이 세상을 살아갈 힘, 즉 기본 인성을 기르는 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45년간 있었을 때 저는 모델링으로 더 부족함이 없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아까 많은 이렇게 발표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저는 지덕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저도 교육했지만 채덕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아주 맹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운동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작업하며 공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즉 공생하는 홍익인간의 정신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홍익인간을 양성하는데 제가 여기 뇌교육을 접하고 이런 이제 PT 활동을 하니까 딱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눈이 또이 떠졌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였어요. 이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홍익을 하는 거, 이런 것을 키워야 하는 우리가 이 시점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손자를 거기 보내자고 했어요. 저희 며느리는요, 글쎄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뭐 옳은 일이겠지만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선뜻 예를 안 했습니다. 저는 계속 밀고 갈 것입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홍익하는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토론의 끝으로 갈수록 얘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재밌고 아주 흥분된다 할 정도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토론의 마지막 순서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인천학습관의 이은미 교육부장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인성, 홍익 단어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네, 그쵸. 벤자민. 그쵸. 벤자민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네, 저희 벤자민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제일 많이 남아 계십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기관은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처음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김나욱 교장 선생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가 올해 몇 주년일까요? 네,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10주년 행사가 크게 천안국학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인천학습관 교육부장에 오기까지 제가 활동했던
직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 과목이 생겼잖아요.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영어 과목이 생기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인천에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하던 선생님이 금요일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인성 활동하러 가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인성의 씨앗이 저한테 그때 심어진 계기가 되면서 제 안에서는 항상 인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인성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인성 선생님 인성 강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BR 내교육 기관의 인성을 이제 담당하는 BR 내교육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인성 강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또 그 당시 제가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면서 이제 다시 결혼을 위해서 다시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교육에 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교육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 이제 재직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인성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과목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말썽을 부리고 까불까불하고 굉장히 웃기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보통의 선생님은 조용히 시키거나 제재시키거나 이랬을 텐데 저는 너무 웃겨서 교과서를 항상 가리고 너무 웃느라 바빴고 어느 날 그 아이한테 개그맨이 되면 정말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첫 아이를 갖고 출산을 위해서 집에 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바꿔줬어요. 근데 어떤 남학생인데 선생님 저 MBC 그 FD로 들어갔다면서 저는 그때 그 아이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한테는 제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 목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중요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 둘을 낳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고병진 교장 선생님 지금 홍익교환연합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제가 방학 때마다 하는 직무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무연수를 통해서 홍익교사 활동을 하면서 또 인성의 활동을 인성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크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둘째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엄마 가지마 울부짖는 일을 항상 아침마다 했어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국학원 사무처장 제2를 받게 되어서 제가 국학원에 이제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홍익의 실천 기관, 연구 기관 국학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홍익, 인성에 대한 씨앗이 정말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편하고 서울에서 이제 힐라 콘서트라는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무대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저 아이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벤자민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무대 아이들을 보니까 벤자민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아이들은 누군데 눈빛이 저렇게 초롱초롱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 벤자민 학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도 다시 한번 벤자민에 대한 인식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남편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집에 퇴근하고 오더니 저한테 오늘 이력서를 이렇게 검토하는데 벤자민 출신이 있어. 그래서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력직을 뽑다 보니까 저희 지금 10주년이잖아요. 몇 년 전이었는데 얼마나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뽑히진 않았어요. 경력직을 뽑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벤자민 학교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 이제 다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말 인성영재 리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교육부장을 하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책자에도 나와 있고 벤자민 아까 다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지금 지루한 시간에 잠이 살짝 올 수 있는 시간에 깨어나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한 학생들 잠깐 눈빛 초롱초롱 정말 반짝반짝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다니고 있는 백준호입니다.
저희는 그 학교에서 국학기공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걸로 대회도 나갔고 이제 대회 나가서 많이 좀 부담스럽고 그냥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이제 대회 수상도 하게 됐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는 책임감이랑 친구들과 이제 협동하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다니고 있는 김채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캠프에 가서 자기 선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나는 할 수 있다를 이 무대 앞에서 정말 모두에게 들리게 크게 외치는 활동인데 그거를 하면서 저는 살면서 그런 큰 목소리를 내본 적도 없고 저에게 할 수 있다고 진심을 다해서 말해본 적도 없어서 그때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이후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제 생각을 말하거나 저를 표현하는 거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 남편이랑 그때 힐라 콘서트에서 벤자민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벤자민 보낼 거야 라고 그때 남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때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첫째가 중학교 1학년 아까 한승용 실장님께서 14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중1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저한테 항상 빵점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국학원 사무처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태극기만 보면 엄마 행사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남편은 항상 저한테 빵점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지만 남편이 중1 된 아이의 책상 앞에서 어느 날 이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중1 저희 아이가 할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실천하는 걸 보면서 아이 엄마가 아이들은 알아서 잘하는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 보다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일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국학원 사무처장을 하면서 저희가 홍익인간 이하세계 홍익의 씨앗, 저는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홍익을 실천하는 홍익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 항상 저한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벤자민 홍익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홍익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홍익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갈 진정한 홍익 인성 선생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부장님의 토론문 중에 맨 마지막을 보면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의 학생들은 참된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성영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리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지구촌의 홍익인간의 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마 이게 지금 세상의 그 분류법으로 하면 Z세대, 그 원래 뭐 영어로 발음하려면 G세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Z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Z세대일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또 삼성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현대자동차의 대표 되는 분이 그냥 보통 뭐 대리다 과장이다 이런 분들은 그 앞에 가면 벌벌 떨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그 Z세대 또는 M세대까지 포함해 갖고 그 아주 가장 그 현대자동차에서 어린
그런 사람들하고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은 아무 격식 없이 그냥 만납니다. 서로 형님한테 농담하듯이 저 직원들이 뭐 회장님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이 요즘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삼성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현대와 삼성이 가는데 다른 기업들이 안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세대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 이현미 부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리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서 지구촌의 홍익 인간의 문화를 실현하고 전파하는 최전선에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